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푸짐한 사람이 나왔는데 제가 나왔네요. 네, 열정을 모아 세계로 오늘 성공취업 X파일의 별미 파트인 바로 취업 영어 파트를 맡은 여러분들의 취업 컨설턴트 박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네, 여러분들이 가장 취업을 할 때 가장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격증, 경험, 그리고 마지막 어학입니다. 어학.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사실 영어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영어랑은 조금은 다를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영어 강사 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조금 다르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일단 오늘 영어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뭘까요? 영어? 영어인가요? 네, exactly. 맞아요. 링과 프랑카라고 합니다. 공용어가 바로 영어예요. 참 신기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 대비 많이 쓰는 언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실은요, 중국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틴어, 인도어 이렇게 나열이 돼야 되는데 왜 신기하게, strangely 하게 왜 영어를 쓸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우리가 해외 취업을 제외하고 국내 취업을 저는 먼저 연계시켜드리고 싶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해외 취업 컨설턴트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국내 취업과 해외 취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 이 3단 콤보를 같이 플랜 A부터 C까지 세워놓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언니이자 누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언니, 박누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시면 돼요. 언어라는 거는요. 왜 영어가 공용어로 뽑히셨는지를 아셔야 해요. 우리가 중국 샤오미, 오케이, 뭐 삼성 갤럭시, 애플폰 이 3, 4 비교만 한번 해볼게요. 모든 그런 사용 설명서와 디렉션스들이 중국어 말고요. 그 바로 옆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영어예요. 자, 예시를 또 들어볼까요? 중국 사람과 인도인이 만나서 서로의 모국어를 모른다면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할까요? 영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방송에서 이런 좀 솔직한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자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영어를 하셔야 돼요. 왜? 공용어니까요. 아, 타국민들이 만나서 공용어로 대화하는 것도 영어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졸업 논문 쓸 때도요. 내가 과가 심지어 이과고 공과고 자연계고 문과고 상관없이 만약에 오케이 캡스톤 디자인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공학 계열 쪽에서 내가 논문을 대체해서 하는 캡스톤 디자인 직접 하십니다. 그러면 그 논문 또한 원서가 다 영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영어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저는 영어 강사기 때문에 직업이 사실 영어니까 벌어먹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취업하시기 위해서 영어를 오늘 좀 제가 다뤄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한번 취업 여행 한번 떠나볼게요. 오케이, here we go. 한번 가봅시다. 자, 오늘 취업 영어 회화 준비와 영문 입사 서류 준비를 하실 건데요. English Resume and Culture Exchange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요. 여러분들께 일단 취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희가 2016년 이제 하반기 공채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내년 2월 저희가 말을 하고자 하는 공채 채용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내년 2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12월 이제 있고요. 11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뭐 11월 말, 12월, 1월 총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네요. 그렇죠? 100일이에요. 뭐 지금 수능 또한 포한 대지진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일주일 미뤄졌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도 취업 지금 조금 더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1차 서류마저 안 돼서 지금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라는 재수생도 있으실 거고요. 지금 4학년, 우리 4학년들 너무 고생할 게 많죠. 건축학도들도 5학년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취업 빙하기입니다. 언제부터요? 올해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시티뱅크가 보통 전 세계 범람에 있는 은행 브랜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분의 2 이상이 지금 단축을 시키고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 업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영어 강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컨설턴트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무역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가 뭐 만수르처럼 석유가 많고 돈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채 보유고는요. 100% 무역과 제조업에 기초한 나라예요. 그러면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 교류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지금 4차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IoT, ICT, 즉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중심이 다 지금 인터넷 중심, 즉 no more human resources. 사실 인색하게도 더 이상 인간의 인력이 필요 없고 다 기계와 통신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은 너무나 똑똑한 적어도 준학사 이상의 학사 학위자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애석한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교류를 해야 해요. 그러면 취업 빙하기. 지금 도표에도 보시면은요. 도표 보면 항상 머리가 아프죠. 네, 저도 머리가 아파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3년입니다. 취업 빙하기.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3년 동안 그렇게 공부 쎄빠지게 열심히 하시고요. 4학년 돼서 이제 취업 준비합니다. 근데 1학년, 2학년 때 적어도 교양 영어는 들었고, okay, hello, my major is English literature and my hobby is studying English. My hobby is playing computer games. 이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면접을 보시거나 하시면 다 My major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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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잘하시는데 그 다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취업 빙하기인데 우리가 그동안 무기를 가질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동안 학교 생활 하시느라 바쁘셨거든요. 언제 영어를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요. 이렇게 총 4가지 학습을 진행해보자 합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 실태, 그리고 조선의 영어 교육,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3번째, 언어의 cognation, 라틴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단어 배우셨을 거예요. recognize, 인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cognation 하면 친척이란 뜻입니다. 언어의 인접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해외와 국내 취업 시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영어 교수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시에라 타임이니까요. 네,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영어 교육 실태. 지금 한국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So, okay, let me ask you a question, you guys. 잘 보세요. Keep an eye on me. 저를 보시고요. So,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in Korea? Got it? 이미 리스닝으로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 밖으로 지금 바로 나오시나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at least 15 years in Korea. And I never been to any country or any abroad. 바로 나오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학습을 하신 겁니다. 우리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국정교육이라는 영어 교육이라는 교육을요, 공립교육에서 받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엄마 얘기할 때부터 많이 듣게도 시키고요. 발레 영어부터 시작해서 태권도 영어, 정말 우리가 흔히 파락군이라고 하는 데서는 치열하게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게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오케이. 우리 한번 거슬러 가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국민학교였는데요. 그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영어는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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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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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우리 한국어로 따지면 자음과 모음, 기역, 니은, 디귿부터 배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데 영어를 배웠어요. 알파벳 배우고 그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apple이라고 써있고 A로 배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건 재밌었어요. 입으로 뱉어봤거든요. 그쵸? 여기까지는 괜찮았다 이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교구를 가지고 듣고 말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를 언제부터 우리의 영어가 곡착되었는지 아까 제가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in Korea? And what's your hobby? 라고 물었을 때 My hobby is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모국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공용어라고 하는 링과 프랑카 영어로 쓰는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Okay, what do you usually do? 보통 뭐 하세요? What's your hobby보다 What do you usually do? 라는 표현이 조금 더 내추럴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때 My hobby is라고 하지 않고요. I like to study English or playing computer games. These days I really like to do like StarCraft remaster version. 요새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으로 I like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생각보다 쉽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거에 고착되어 있냐면 제가 What's your hobby라고 물었어요. 했더니 여러분이 My hobby is로 대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재밌게 Let's chant 하고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대비하는 시간이 왔어요. 이때서부터 이제 충격적인 것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1형식부터 5형식. 그렇죠? 일본식 고창 문법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문법부터 배웁니다. 근데 문법부터 배워서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보통 가게 되면
외국에 우리가 교환학생으로 가거나 어학연수를 갑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라이팅을 쓰거나 문법적인 거를 조목조목 꼬집어내잖아요. 언어학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말을 못해요, 말을. 왜 그러냐면은 언어는요.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한번 배웠는지 한번 돌이켜 볼게요. 더 옛날로 가봅시다. 시간여행 가네요. 그쵸? 고백부부처럼. 우리가 아기 때 기어 다닐 때요. 저는 박성은이죠. 성은이는요. 이렇게 들었어요. 성은이는 엄마가 아빠부터 절대 안 배웁니다. 엄마 해봐 라고 수만 번, 수천 번 들어요. 수만 번, 수천 번 듣고 나서 마,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수만 번, 수천 번 듣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듣고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이제 마 하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기역, 니은, 가지, 나비, 다람쥐 벽에 붙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는 성은이는 읽게 됩니다. 여러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장 우린 크나큰 고난이 펼쳐지게 됩니다. 받아쓰기 시험이요. 의자에 앉다와 그렇지 않다의 차이를 그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한국어 학교에 따로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국어와 쓰기로 배웠거든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총 이렇게 4단계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총 4단계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어떻게 배우셨는지 기억나세요? 단어 외웠고요. 그쵸? 뭐부터 배웠냐? 문법부터 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 읽기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중고등학교 때 서술형 평가 봤었죠? 쓰기 봤어요. 그리고 언제 말하기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잠깐 했다가 가끔 수행평가로 중고등학교 때 10점짜리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가 60점, 100점 만점에 60점 기준이라고 하면 60점 중에 10점짜리로 짧게 들어가요. 나머지 50점은 쓰기 시험, 다 외워서 하죠, 문법으로. 여러분들 교양영어 때 My major is blah blah 그렇게 이제 대학교가 돼서야 드디어 말하기 시작해. 총 몇 년 배웠어요, 우리 언어? 영어 몇 년 배웠죠? 15년 동안.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미 우리나라 교육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용영어로 가겠다라는 것 때문에 2년 전부터 절대평가라는 시제를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셔야 해요. 이제부터는 뭐 하셔야 된다? 취업하셔야 되잖아요. 취업에서 요구하는 시험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3가지입니다. 3가지요. 첫 번째, 토익이죠. 근데 토익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2개가 더 생겨났거든요. 2개. 뭘까? 토익 스피킹 하고요. 오픽이라는 시험이에요. 이건 순전히 말하는 시험입니다. 이제 뭘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실용영어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맡고 있는 H 아파트는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실무 능력을 강화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배웠는지 제가 좀 재미난 역사적인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바로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취업 영어고요.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이나 혹은 해외 취업을 하실 때 이메일로 오케이 B2B 계약이나 퍼체이싱 파트, 구매 파트에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겠죠. 이메일로 한 번쯤은 이렇게 쓰셔볼 거예요.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이번 달 말부터 A씨를 대신해서 B씨가 업무를 맡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한국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보니까 밑에 거를 한번 표현을 한번 같이 챙겨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에는요. 입으로 뱉어주셔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미 저보다 많이 아실 거거든요. 눈으로는. 첫 번째, effective가 나왔어요. effective. effection 하면은요. effect, 효과라는 뜻인데 보니까 효과가 있는 뜻이 아니고 보니까 법률 규정이 시행 또는 발행되는 뜻으로 쓰였어요. 한번 같이 입 밖으로 내볼게요. For example, A will be taking this position effective the end of this year. One more time, 입 밖으로 내보셔야 해요. 자, 들으셨죠? A will be taking this position effective the end of this year. effective하고요. the end of this year가 영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저 또한 매일 연구하는 청크라는 겁니다. 단어는요.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단어도 많이 배우고 effective도 알고요. the end of this year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입 밖에 어려워요. 왜?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내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챙겨볼까요? effective, the end of this year. effective, the end of this year. 이렇게 챙기셔야 돼요. 보통 영문 여러분들 이메일로 주고받으실 때 반드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일부러 예문을 만들어 놓았는데 비즈니스 서명상에서는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것이 더 유효합니다.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위에 우리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볼까요? 그렇다면 오케이.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A will be taking this position 이번 달 말이네요.
effective the end of this month예요. effective the end of this month. 입 밖에 나와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바로 언어예요. 취업 영어는요,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국내 대기업 공채 그리고 해외 취업, 외국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국내 취업 같은 경우는 준비할 서류나 자격증이나 영어 면접 다 중시합니다. 특히 영어 면접이 아니면 보통 토익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면, 보통 그 1차적인 기준 파악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하실 때 꼭 아셔야 돼요. 입 밖으로 내버릇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훨씬 더 잔존 현상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팝업 퀴즈로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The most common mistake for a resume. 레주메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력서 써드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취업 컨설턴트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취업 영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이력서를 제가 수정을 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틀려요. 신기하죠?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배워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한국어부터 살펴볼게요. 많은 형용사의 사용을 피하래요. 두 번째, 굳이 명사로 써도 되는데 전치사 오브를 쓰지 마라. 세 번째, 문장이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지 마라. 어디에 쓸 때? 레주메에 쓸 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눈으로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수능 2, 3등급 이상 외국어 영역 평가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분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도 취업 영어 컨설턴트 아닙니까? 같이 한번 입 밖으로 내볼까요? 부끄럽다고 카페에 있다고 옆에 지금 남자친구랑 앉아있다고 할 수 있어. 같이 입 밖으로 한번 내보자. 따라와요. Cater to customer needs and worker opinion. Cater? 어디서 들어봤지? 여러분들 뷔페 있죠? 뷔페, buffet. 여기에서 케이터링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외주업체에서 불러서 빨간 이쁜 융단 깔아놓고 여러분들 뷔페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Cater 하면 조달하다, 음식 따위를 나르다라는 표현인데 잘 보세요. Cater to needs or opinion. Cater to 덩어리 하나, needs and opinion 덩어리 두 개예요. 이렇게 합쳐지면 cater to needs and opinion 이렇게 가면 needs and opinion 이 요구사항과 의견에 따르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신기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한국어로 배웠는 줄 알아요? 철수 가 학교에 가다 맞죠? 철수 이 학교에 가다 안 되죠? 주격 조사로 우리가 배웠나요? 아니에요. 철수 가 학교에 가다로 많이 듣고 말해봐서 아는 거예요. 모국어니까요. 지금부터 영어 학습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토익, 말하기 둘 다 좋습니다. 토익, 영어 면접, 토익 스피킹 오피까지 여러분들 입 밖으로 내셔야 훨씬 더 오래 가세요. 그럼 같이 해볼까요? Cater to customer needs and worker opinion. 아까보단 좀 목소리가 커진 것 같네. 아주 좋아요. 두 번째 가볼게요. 굳이 명사로 써도 되는데 전치사 오브를 쓰지 마라. 일단 여기에서는 직무 용어가 바로 이거죠. Performance standards.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과 기준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뭐 기획 전략이라든지 인사관리과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 친구가 과연 성과를 어떻게 내는지 이 영업팀에서 혹은 구매 자재팀에서 어떻게 지금 돈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을 때 성과 기준표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이 단어를 바꾸면 performance, 춤만 추는 것이 아니고요. 성과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standards 하면 기준표가 돼요. 그래서 성과 기준표라는 단어는 performance standards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경영 관련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력서에 써주시면 너무 좋겠죠?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기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볼게요. Introduce new performance standards. 성과 기준표예요. 성과 기준표. 왜 이걸 써놨냐면 여러분들 위에서 쓰세요. 위에 걸로 쓰세요. 다. X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 얘기 같지 않지? 왜냐면 so do I, so did I. 나도 그랬어요. 모국어 할 때 모국이 영어로 motherland예요. 근데 우리 영작 어떻게 하는지 해볼까요? 재밌습니다. land of mother. 그쵸? land of mother 다 전치사 넣어요. 그쵸?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performance standards 명사와 명사만으로 뜻이 되죠? 그럼 굳이 전치사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자질구레하게 쓰는 게 우리가 그동안 서술형 평가에 익숙해져서 뭔가 The 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is my boyfriend. The man is my boyfriend. 이게 중요한 건데 The man who is sitting on the bench. Who is sitting on the bench와 같은 기나긴 수사어구를 넣어줘야만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끼는 개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에요. The man is my boyfriend.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4학년 여러분, 그리고 재수하고 계신 지금 재수를 하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하는 거 꼭 챙기셔야 돼요.
절대 이제 앉으셔서 눈으로만 보는 공부는요. 옆에 보세요. 시장성을 보시라고요. 다 합니다. 그쵸? 여기 홍대만 가도요. 어디야? 1층에서 3층까지 자, 카페, 좋은 것 이런 곳에 가셔서 다들 진을 치시고 그쵸? 다들 여러분들의 벙커를 만드시고 옹기종기 모여 다 빨간 책과 파랑이들을 들고 다니십니다.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요. 나와서 입 밖으로 내시는 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서 엄마가 시킨 쓰레기 종량제를 버리러 가실 때 그때 입 밖으로 내보시는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까요? 시험뿐만이 아니고 말하기가 대비가 돼. 왜? 입 근육을 써봤거든. 됐습니까? 그래서 입 밖으로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자, 이건 영문 이력서 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문장이 끝났다고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한번 볼게요. 지금 딱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1번부터 3번까지 모든 지금 문장일까요? 다 지금 제가 마침표를 찍지 않았죠. 영문 이력서에서는 주어 I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verb, 모든 동사의 과거 시제로 써주셔야 되는데요.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문장이 아니에요. 구거든요. 그러니까 마침표 찍는다 안 찍는다. period를 찍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구땡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어요. 제가 만약에 제 직무가 오케이. 제가 아까 캡스톤 디자인을 언급했기 때문에 요새 4차 혁명, 그쵸? IT 산업이 강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desired field of training, 희망 직종을요. IT developer,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그러니까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라든지 여러분들 IT 공학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IT 서비스 디벨로퍼 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모든 문장을 쓰셨을 때 모두 주어를 빼시고요. 동사의 ed 형태로 쓰시고 마침표를 찍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요? 영문 이력서 쓰실 때. 여러분들이 아마 영문 이력서는 제 손을 거쳐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게 아니죠? 네, 이걸 알려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재밌는 역사적 사실, 이 점은 같이 알아볼까요? 조선으로 갑시다. 조선으로. 1392년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1905년이요. 조선이 그래서 500년의 역사를 가진 대강국이었는데 이 조선 말미, 우리가 흔히 대한제국이라고 합니다. 1897년 대한제국 건국을 했을 때 고종 황제가요. 우리가 서양, 서구 열강 중에서는 흥미로운 사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미국과 수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남겨진 역사적 실제 사례들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때 당시에 조선인들은 영어를 과연 어떻게 했나? 지금의 한국인과 우리 현재 2017년의 11월 여러분들을 달리고 계신 여러분과 비교를 해봅시다. 한국인,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성은이와 여러분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선인 한번 가볼게요. 한반도라는 책에서요. 신우부 준페이라는 저자가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재작년 영국 영사가 본국에 보고하기를 조선 사람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어학자로 중략, 그 뛰어남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감히 따르지 못할 것이라 보고되고 있다. 자, 우리는 한반도입니다. 보통 서구 열강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나야 일본으로 갈 수가 있고요. 우리를 지나야 중국으로 통하는 수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무역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상인들과 교육을 한다든지 그때 실제로 생겨난 그 성이 장과 송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장동건과 송혜교가 아름답다는 표현도 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요. 이 당시 보니까 중국인과 일본인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했대요. 근데 지금 현실은요. 중국인이 우리보다 토플이나 IELTS 말하기 점수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양반의 장씨의 아들은 왕명으로 통역에 임명됐다. 통역관이네요. 그렇죠? F와 P 발음을 구분해 발음하던 19세의 젊은이는 영어의 해석과 회화에 완벽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A.H. 세비지 랜도어. 이분이 직접 저자를 쓰신 거네요. 보니까 이분이요. 영국인이세요. 영국인이신데 영국인이 이걸 자제로 내가 쓰셨을 때 19세의 젊은이, 여러분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9세 때 그때 당시는 결혼을 하고 이미 아기를 낳았을 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취준생 26, 27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될 나이겠죠. 이제 통역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영어의 해석과 발음에
능했다고 합니다. 자, 발음 한번 해볼까? F하고 P 발음, 그리고 R과 L 발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발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에 능했대요. 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보니 이런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188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공립교육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게 바로 유경공원이에요. 유경공원. 고종 황제가 보통 미국하고 수교를 처음에 체결하고 났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미국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영어, 그렇죠? 영국에서 왔지만요. 미국과 수교를 체결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잘 보아하니 조선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미국과 수교를 했을 당시에 청나라 관리의 통역을 빌려서 우리가 수교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절단, 보빙사 이름이 미국에 갔다 오게 됩니다. 미국에 갔더니 어때요? 자동차 굴러다니고요. 철도 깔고요. 전구가 나왔습니다. 그런 신문물을 보고 보빙사 이름이 그대로 그 모든 신문물과 경험을 통해 문화적 체험을 통해 본국에 돌아옵니다. 조선에 돌아오게 돼요. 고종 황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발전, 개발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학을 실제로 가르치고자 실제 실무, 어학을 체결할 수 있는, 즉 외교가 가능한 어학자를 체결하고자 여러분들과 같이 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학자를 체결하고자 그때 만든 게 바로 1886년 근대식 최초의 공립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선교사들도요. 보통 지방과 향락 등지 등에서도 나이와 신분, 보통 조선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유교 사회의 체제가 기반이 된 나라인데 이때 당시에도요. 여자와 상놈이건 신분의 상승과 전혀 관계가 없이 이 언어라는 기준이 여러분들의 이 앞뒤 맥락, 여러분들의 신분을 좌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반의 자제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여자나 회화를 잘하는 여자나 상놈이나 그때 당시엔 상놈이라는 그 계급을 썼잖아요. 보통 통역관에 임명되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해외 취업하시려면요. 제가 신비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해외 취업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 오시면 그 얘기를 해요. 영문 성적 증명서 뽑아오라고 했더니 토익 성적 증명서 뽑아와. 아이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토익 성적이나요. 토익 스피킹 점수 보지 않습니다. 해외 취업, 특히 영미권 국가, 흔히들 말하는 미국과 중국어와 영어를 쓰는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서는요. 여러분들 회화를 봅니다. 영어 회화. 내가 만약에 Why do you apply for our company? 왜 너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거야? Is there any big vision in 5 years? 5년 안에 큰 비전을 뭘로 보는데? 이런 것들을 영어로 얘기할 수 있냐예요. 이미 사실 다 알아들으셨을걸요? 왜? 지금 여러분들 공채 준비하시려면 적어도 공대생들 기준으로 700점대 후반에서 문과생들은 선배들이 800점 후반 나왔고 900점 초반 나왔대. 그래서 또 다니실 거잖아요, 학원, 그쵸? 저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학원 강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다들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수학적 메커니즘으로 영어 공부하시면 안 돼요. No more. 아시겠죠? 실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고종 황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어가 왜 이렇게 됐냐면 영어를 실제로 이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유경공원과 다수의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 내에서요. 그래서 그때는 교의 영문 영어라고 해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이런 문물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배웠어요. 무려 지리, 수학, 길게는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때 당시에 유경공원에 있는 실제 교수들이 어땠냐면요. 프린스턴, 나트머스 유니버시티, 명문대죠. 해외 명문대에 있는 원어민들을 채용해서 이걸 영어로 수업했다는 거예요. 뭘요? 지리, 수학, 과학, 길게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계속 영어로 듣잖아요. 오히려 쓰기나 스펠링은 틀리더라도 듣고 말하는 교의 영문 영어를 그때 당시 1800년대 후반에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와장창 깨지게 돼요. 20세기 초반, 을사늑약, 1905년. 이때 들어왔던 게 바로 우리가 일본인한테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본에는요. 시치 데스까, 시치레이 데스까 라고 하는 니은 발음이라든지 미음 발음이나 이응 발음을 할 수 있는 좋은 부호 단위들이 없습니다. 즉 자음과 모음을 오히려 한국어 같은 경우는 F나 P 발음, R 발음은 없지만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구강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할 수 있는데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영어 발음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일본어가 뭐 우리나라보다 언어가 뛰어남이 덜하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공용어라고 하는 영어를 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계 가실 때 토익 점수고 오픽이고 오픽 여러분들 문과생 기준으로 IELTS 따야 내가 아모레 퍼스펙 들어간다. 내가 오픽 기준으로 IM2는 나와야 삼성전자 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기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보니까 그래 애들이 오케이. 우리가 2016년이죠. 아이들이 이래요. 16년에 8주 특강. 저도 그거 많이 했었죠. 8주 안에 끝내주겠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8주가 끝나게 됩니다. 8주 토익을 듣고 가요. 그러면 그 비슷한 학생이 다음 차수에 다시 저를 찾아와요. 뭘 들으러? 8주 동안 토익 스피킹 들으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어를 어떻게 하시냐면 매일 조금씩 우리가 한국어를 습득했듯이 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으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끝냈는지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직접 그 기업에 취업한 선배님들이나 혹은 교수님들 혹은 저와 같은 취업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고 영어가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저는 말했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처럼 절대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취업을 하셔야 돼요. 그쵸?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길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효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피킹 시험이 강세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이제 실무로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만점자들이 실제로 아랍 중동과 같은 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건설기업에 있다가 L사 건설기업에 있다가 중동 기업에 가서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못하는 거예요. 토익 만점자를 모셔놨더니만 스피킹이 안 되는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해서 2잔 컵에 담아주세요. 이걸 영어로 한번 시켜볼까요? 바로 나오시나요? Can I get a tall ice americano with an extra shot with carrier, please? 지금 잘 들어보면 제가 했던 말 다 알아들으시죠? 천재라니까. 이미 잘하신다니까요. 근데 뭘 안 해봤죠? 말로 뱉는 입 근육을 안 해봐서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 고종황제, 교의 영문 영어 이걸로 갑시다. 듣고요. 말해보셔야 합니다. 수줍어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격이 그동안에 푸짐했던 박창규 대표님과는 좀 다르죠. 네, 굉장히 좀 약간 대바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쇼미더머니의 스웩의 느낌도 납니다. 근데 영어는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어와 다른 영어의 특징은요. 텐션 자체가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한국어의 텐션이라고 하면 영어 자체는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업앤다운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면접관에 눈을 보고 또박또박 언급하지 못하면 떨어지게 되는 게 실무 영어 회화인 바로 해외 취업 시 필요한 영어 면접이고요.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실 때 눈을 똑바로 보고 말을 하는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압도하지 못합니다. 면접장 분위기에 압도당해요. 지금도 저를 보면 앞에 카메라를 보고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자신감은 준비가 되셨네요. 저는 지금 굉장히 벙 찌는, 둥글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회화를 하실 때는요. eye contact, 눈 똑바로 보시고요. posture, keep up straight, 똑바로 우리 등을 펴시고요. 입 밖으로 hello, how are you? 이런 거라도요. 정확하게 hello, how are you? 이렇게 하는 거랑 I love 김치, do you know 싸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똑바로 keep up straight, 등 피시고 hello, how are you? fine. 그리고 바로 우리 thank you and you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감 있게. 이상하게 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좀 달라 보이죠? 영어를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 시 면접관, 흔히 미국 취업에는 DS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과요. 미국 대사관 면접을 봅니다. 분위기에 압도당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부터 밝게 미국이 가진 문화적 특성에 맞게 영어 박습니다. 밝은 언어입니다. 텐션이 맞는 영어답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취업 영어예요. 뭘 하셔라? 말하기 학습하셔라. 뭘 하셔라? 말하기요. 지금 옆에 여친 남친이랑 같이 있죠? 허니브레드 먹으면서 빵에 허니브레드를 바르는 거야. 빵에 허니브레드를 바르다가 영어로 뭐지를 궁금해 하셔야 해요. Spread honey bread under this pieces of bread. 이렇게 빵에 바르다. Spread. 이게 spread 하면 펼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르다라는 뜻도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눈으로만 봐요? 아니요. 입 밖으로 내보셔야 돼요. 그래야 입이 기억을 해요.
1형식, 5형식 기억을 할 게 아니고요. 더 이상 no more 1형식, 5형식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영어를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입 밖으로도 많이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현재 제가 지금 취업 스펙을 보아하니 일본계 취업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취업을 하려고 해서 제가 일본계 취업을 위해 JLPT N2 이상, JLPT 2급을 땄고요. 그리고 1급까지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싱가포르 취업을 위해서 영어 회화도 열심히 하는데요. 중국어 HSK 6급, 우리가 보통 6급이라고 하면 거의 원어민 정도 수준의 쓰기 실력과 한자 실력을 겸비한 여러분들은 유능한 지금 자격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게 공부 많이 안 하실 겁니다. 길게 보면 보통 1년 동안 뭐 21학점 기준으로 우리가 수업 듣고 끝나고 여친 남친도 만나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도 한 뒤에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시면 1년 동안 정도면 HSK 여러분들 5급 정도까지는 따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영어는 근데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15년 배웠죠? 근데 우리가 뭘 안 해봤다 그랬죠? 말하기. 말하기를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냐 하고 사료 자세를 살펴보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오네요. Foreign Language Study Time. 영어와 실제로 얼만큼 인접성이 있냐에 대한 흥미로운 도표예요. 실제로 이 조승연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총 7개 국어를 할 수 있으신 언어 천재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영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까지 다 능통하게 하고 계신데요. 왜 이게 가능한 거자 하고 바라봤더니 모두 영어 실제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유래했고요.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 라틴어까지 모든 단어가 다 비슷해요. 실제로 NATION, n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nazione, nation, 읽는 법만 다르지 단어 자체가 똑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를 아시면 이미 2,000개 이상의 단어를 알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보셨을 때 이 모든 언어의 인접성이 얼마나 뭐냐면요. 레벨 1부터 5까지 나눠놨네요. 레벨 5라고 합니다. 인접성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볼까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난 널 사랑해. 나 너 사랑한다? I love you 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지금 I love you 하면서 난 널 사랑해 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I love you는 다 아십니다. 왜? 많이 들어봤거든요. Fine, thank you, and you도 다 말하실 수 있어요. 왜? 많이 들어보고 말해봤거든요. 그것까지는.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 아셔야 해요. 영어가 제가 그동안 앞에서 여러분들을 채찍질했는데 영어가 어려운 건 맞아요. 왜? 인접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좋은 점을 좀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그동안 1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단어, 문법, 쓰기에 익숙해지시면서 오히려 웬만한 원어민들, 우리가 흔히 회화에 필요한 단어는 일상생활 회화에 필요한 영어 단어는 18,000단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15년 동안 대학교 과정까지 이사하셨던 분들은 24,000단어 이상 보통 평균적으로 습득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회화에 우리가 필요한 단어들을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I love you에서 시작했잖아요. 나는 너를 훨씬 더 사랑해. I love you much more.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덧붙이는 연습을 입 밖으로 하는 시간은 충분합니다. 제가 기간을 좀 드릴 거예요. 레주메 준비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11월 달이잖아요. 내년 1월까지 총 3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레주메를 쓰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외국계 기업과 그리고 해외 취업을 위해서 레주메를 쓰실 겁니다. 그럼 이걸 직접 쓰실 때 아셔야 될 점이 있어요. 지금 아직 3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제가 왜 계속 3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취업, 특히 외국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흔히 공채 채용이라고 하는 바텀업 방식은 이미 지금 여러분들 이제 11월 말, 이제 12월까지 해서 중강소 기업까지 이미 공채는 마감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상시 채용만 우리가 보통 채용이 되고 있는데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분들이 출국 시점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5, 6월 달로 보통 많이 잡고 하세요. 몇 개월의 시간이 있나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쓰기하고 그리고 단어 공부를 15년 동안 했어요. 물론 이러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 때 비동사, 일반동사를 배우면서 영어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말하기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왜 6개월로 잡으냐면요. 상반기 공채가 2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3개월, 6개월 단위예요. 3개월, 6개월 단위. 그러면 100일과 6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180일의 시간.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 말하기 연습을 습관적으로 해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을 지원할 수 있고 또한
국내 채용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180일, 최소한 100일 동안은 영어 말하기 연습 좀 같이 하실 수 있겠어요? 할 만한 베팅 아닙니까? 인생에 베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취업이라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선상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100일 플랜, 180일 플랜을 짜드리는 거예요. 언제? 우리 공채 준비하기 전에 3개월 동안 영어 말하기랑 영문 이력서를 지금 써주시는 게 사실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영문 이력서 쓸 때요. 영어로 바로 술술 나옵니까? 영문 이력서 쓸 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뛰어난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국문 이력서로 만들어서 영어로 바꿉니다. 제가 here's the question. 영어 컨설턴트로서가 아니라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직무 잡아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통 물류 관리에 관련한 직무로 입사 지원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아까 플랜 A부터 C까지 짜라고 말씀드렸죠? 국내 채용, 해외 기업, 외국의 기업까지. 유통 물류 관련. 해볼게요. 유통 물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logistic or trade 이쪽이네요. 그렇죠? distribution이라고도 하고요. 물류 관련해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보통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업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여기 영문 이력서에 경력기술서에 써본다고 해봅시다.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그럼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이력서 쓰실 때요. 해볼까요? 포스 업무 봅니다. 그쵸? 포스 ERP, 포스 더존, 포스 오라클 이미 직간접적인 경험을 하신 겁니다. 재무 관련해서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 7시, 저녁 7시, 8시 넘어가면 삼각김밥 유통기한 봅니다. 그러면 다시 재고 채워넣어야 되죠. 재고 관리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이 물품이 상했는지 아닌지 보통 대기업 불문해서 우리가 보통 뭐 CU라든지요. 나가보시면 대기업들의 편의점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약간 상품이 상하지 않았는지 실질적인 QA, QC, 품질 보증, 품질 관리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죠? 진상 손님들 새벽 알바 하실 때 진상 손님들 와서 술 먹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합니다. 고객 관리에 이미 능통하신 분들이에요. 직무로 잡아볼까요? CS와 CRM입니다. Customer Service,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영어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경영학과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직무 용어예요. 이 모든 국문 이력서를 영어로 바꾸실 거거든요. 언제? 3개월 동안. 그럼 영문 이력서, 지금은 해외 취업 시즌입니다. 12월부터 지금 우리가 1월에 영문 이력서를 보통 넣으시는데 이 기간 동안 영문 이력서 쓰신다는 얘기는 국어로 써서 영어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력서가 몇 장 나와요? 영문 이력서만 나와요? No, that's no. 몇 장 나와? 2장 나오죠. 영문 이력서와 국문 이력서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대비하셔야지. 우리가 맨날 이제 온라인 지원서 공채 채용 나온다고 해서 2주 전부터 컬추럴 C, 컬추럴 V 연마합니다. 그렇죠? 복사 붙여넣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100일 동안 우리가 실제 3일 천하라고 하는데 이게 내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내 짧은 단기 기억 장치를 중장기 기억으로 바꿀 이 100일간의 시간 동안 3일 있다가 보면 6일 간다고 그러고요. 6일 있다가 보면 한 달이 간다고 하고요. 한 달 있다가 보면 3달이 간다고 합니다. 3달 후에 보면 100일이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기억 주기를 보자는 거예요. 영문 이력서를 쓰시면서 국문으로 영문으로 바꾸실 거니까 아무래도 2주 전에 준비한 친구들보다 지금 취업 재수생들도 많아요. 너무 실력 좋으신. 그분들이 여러분들 4학년이 이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 100일 동안 집중 못하겠어? 우리 그동안 수능도 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게 버텨왔어요. 조금만 더 같이 버팁시다. 영문 이력서 쓰시면서 국문 이력서 같이 지원하세요. 아시겠어요? 영문 이력서 지금 컨텐츠 잡아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잘 보자고요. 영문 이력서를 뭘로 바꿔라? 국문 이력서로 같이 쓰니까 2개 같이 내가 나의 총알, 나의 무기를 장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 이력서는요. 구성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져 있으신데 제가 그냥 실무적인 걸 좀 찍어드리자면 사실 요새 레주메 커버 레터 이 중에요. 외국계 기업을 입사하시거나 해외 취업 지원 시에는 영문 이력서를 쓰십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7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사실 커버레터는 요새는 많이 안 보는 추세가 있어요. 레주메가 먼저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고 봤더니 레주메하고 커버레터 같은 경우는 자기를 기술하는 기술서예요. 레주메 쓰시면서 국문 이력서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부족하니까 내가 경력사항이 왜 부족한가 하는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쓴 게 커버레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보내야겠어요? 나의 아이디, 내 성적이 어떤지 영문 졸업증명원을 보내야겠죠? 알맞게 BA, 학사학위 소지자인지 Associate Degree, 준학사 학사 소지자인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기록원을 보시는데 해외 취업은요, 사실 영어 성적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과목을 들어서 이 직무에 맞는지. 예를 들어서 해외 취업을 기준으로 보면 뭐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럼 빠질 수 있는 게 머케니컬 엔지니어. 내가 기계공학도로서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쪽으로도 빠질 수 있지만 생산 제조 기술인 SCM 직무 파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수강 과목을 학과를 들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영문 성적증명원. 저건 뭐냐면 여러분들 영문 국문 누르면 성적증명서 있죠. 그 영문으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 취업은 좀 팁이죠? 네, 성적을 보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만 봅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의 비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권 4번, 그리고 네 번째 자기소개 동영상 특이합니다. 가끔 요구합니다. 패션 기업이라든지요.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은요. 저처럼 여러분들 압도하는 눈빛을 쏘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중요한 게 영어로 이렇게 자기소개 동영상을 본인을 찍다 보면 민망함을 느끼시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이걸 극복하고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한국어로도 이제 2월 달 말에 이제 공채 준비해야 되는데 해외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같이 말하기 연습할 수 있겠네라는 좋은 자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영문 추천서. 내가 만약에 경력이 약해요. 교수님들이 영문 추천서 써주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여러분들이 직접 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서명을 교수님들한테 허락받아 쓰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근데 영문 추천서 또한 해외 취업 시 좋은 서류가 되곤 합니다. 기타 증명서도요. 내가 만약에 커말 2급이 있어. 혹은 만약에 내가 자격증이 있어 라고 요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증명서 또한 포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 패션이나 디자인 직무하시는 분들, 시각 디자인 전공하시는 분들은 국내 채용과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 또한 creative thought, 여러분들의 창조적인 생각을 요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레주메, 영문 이력서 하고요. 그리고 English 인터뷰, 영어 말하기예요. 어디에서요? 해외 취업과 외국계 기업이요. 또 어디에서요? 공채 준비하실 때 토익 스피킹하고 오픽에서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거 플랜 A부터 C까지 나왔네요. 국내 채용, 해외 기업, 외국계 기업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이 셋 중에서 내가 한 군데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이제 온라인 지원서만 가지고 시장성을 접근해서는 지금 안 됩니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미 누군가 다 안다는 건 이미 끝난 시장성이라는 건 저보다 더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영문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학도이신 여러분들 혹은 지금 연계 전공하고 계신 여러분들보다 훨씬 그런 학문적인 상황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취업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공채 채용만 준비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공채 기업들도 2015년도부터 NCS를 요구하면서 실무 능력 요구하죠. 그리고 거기다 뭘 요구해요? 실용 회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외국계 기업과 해외 취업도 같이 준비하시면서 할 서류로 영문 이력서가 어려워서 안 쓰는 게 아니고요. 요새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쓰시면서 국문 이력서 같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해외 취업이 영문 이력서를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오늘 제가 신의 한 수로 드립니다. 나가요. 다시 정리할게요. 신의 한 수 나갑니다. 아셔야 해요. 대표님한테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게 정확한 신의 한 수입니다.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신의 한 수는요. 영문 이력서라는 거는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국문 이력서를 영어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영문 이력서를 쓴다라는 표현은 국문 이력서를 영어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지금부터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문장씩만 합시다. 레주메하고 커버레터를 살짝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레주메는 짧습니다. 커버레터는 길어요. 레주메는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레주메. 들어보지 않았어요? 레주메.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울 땐 resume, 다시 시작하다로 외웠을 거예요. 자, 의미를 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요약하는 것을 격식에 맞춰 쓴 글이고요. 유래 및 유사어에서는 보니까 요약을 뜻하는 프랑스어 레주메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용 담당자, HR 매니저, 국내 채용을 기준으로는 보통 요새 실무자들이 많이 뽑고 있는데요. 레주메를 보고 평균 10초에서 15초인데요. 요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8초입니다. 8초. 내가 희망 직무와 지원자의 자질이 일치하냐 그것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요. 하실 일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면에서 압도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겠죠? 커버레터 보실까요? 커버레터는 레주메에서 짧게 나를 요약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에 관련된 자전적인 얘기와 실무 경험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서술을 해주시면 레주메를 보고 실무 능력, 실무자들이 뽑아놨다가 이 친구는 뭐가 조금 약하고 그랬었는데 커버레터를 보니 이렇게 Dear Hiring Manager, 친애하는 매니저님께를 시작해서 나왔다는 걸 보니 이제 이해가 되는구만
레주메에 대한 뒷받침선으로 커버레터를 하시는데요. 요새는 실질적으로 레주메만 많이 보는 추세라는 거 아시면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일 동안 레주메 한번 작성 먼저 해봅시다. 제가 지금 플랜 A부터 C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외국계 기업과 해외 취업을 좀 아셔야겠죠. 이것만 간단하게 찝어드릴게요. 현장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기업이 요구하는 경험이나 자격을 갖춘 인재를 우선 채용한다. 자, 여기서 재밌게 또 신의 한 수 나가볼까요? 여러분, 해외 취업하고 외국계 기업은요, 여러분들의 영어 성적 스펙을 보지 않아요. 그냥 나와 지금 내가 HR 매니저인데 너 나랑 얘기할 수 있어? 노무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General Affairs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Why do you apply for our company? 너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니? 라는 거에 대해서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지. Except for your major and your self-introduction. 너의 이름하고요. 메이저 빼고 너의 실무에 관련해서 말할 수 있어? 그리고 너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 이런 챌린지라면 어떻게 극복을 할래? 이런 실사례들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것만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실제로 만약에 고객 관리 업무를 보는 업무로 여러분들이 가시게 된다면, 희망 직종으로 가시게 된다면 미래지국군이 서비스 업무잖아요. 고객 관리 서비스 업무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친구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실무에 당장이라도 투입될 수 있는지만 파악을 합니다. 신의 한 수, 여러분들의 영어 실질적인 말하기 실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말하기 능력과 그리고 실무 능력만 판단합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 채용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시겠어요? 실무 능력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NCS입니다. 그럼 해외 취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국내 채용이네요. 그쵸? 재밌습니다. 레주메. 자, 지금 여러분들 여태까지 나는 원래 이 시간에 내가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알아보시기 위해서요. 역시 IT 전문가들이시네요. 보시면 레주메에는요. 이 총 6가지 포인트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은 스크린샷 해놓으셨다가 레주메 쓰실 때 꼭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알려드리면은요. 퍼스널 데이터, 나의 기초적인 자격 요건, 내가 몇 학년 수료증이고 혹은 졸업을 했고요.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4학기 이상 수요자들 나갈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이상 수요자들만 가능합니다. 학사학위 소지자 이유로요. 보통 퍼스널 데이터, 내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심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Summative Qualification. 요것에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놓으셔야 하는 표현들이 아까 제가 영문 이력서 8초면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국내 채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가 보통 여기 잡정보센터에 출연을 하면서 계신 컨설턴트 분들을 만나보거나 그분들 보통 보면 CJ 인사과라든지 삼성전자, 삼성물산 인사과에 계셨던 분들이고요. 실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길게 안 보신대요. 앞에 내가 적어도 전공과 자질이 일치하는지 그래도 기초적으로 토익 이 점수를 넘겼는지를 파악하지 엄청 고득점의 토익을 보진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자소서를 좀 깊게 보신대요. 기준 영어 점수만 넘겼는지랑 자소서를 국내 채용하실 때. 그러면 영문 이력서도 마찬가지거든요. Summative Qualification. Qualification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그 파란, 그 초록색 포털 사이트에 치면요. 자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skills,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만의 특색, 내 성격 특색, 그것만 요약해 주시는 글이거든요. 지금 앞에 보면 네모 칸막이로 흔히들 우리가 블랙 포인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중요 항목으로요. 표시를 하셔서 내가 적어도 7문장에서 8문장 정도 내가 만약에 아까 캡스톤 디자인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땄던 자바라든지 혹은 HTML, 내가 빅데이터 이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부터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고객 서비스 업무를 보게 된다면 IT, 그중에서 서비스 디벨로퍼로 빠질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내가 CS를 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시고 마지막 3번째 쓰실 때 7문장에서 8문장 쓰실 때 3번째 나는 시간 약속을 딱 잘 지키는 사람인지 meet the deadline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은요 완벽한 영문 이력서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경험, work experience 경험에 대해서도 구술적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아까 캡스톤 디자인 얘기했으니까 기술에 관련해서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또한 프로젝트 또한 work experience에 써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챙기세요. skills and certification 여러분들 기술과 자격증 시험입니다. 마지막 volunteer activities 자원봉사인데 이걸 만약에 안 하셨으면 살짝 바꿔볼까요? extracurricular activities, 특별활동 이렇게 구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제안합니다. 이 3가지
자, 언어는요. 여러분들 저와 제발 방학 때, 8주 특강 때 토익과 그리고요. 토익 스피킹에서 만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 지키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혹은 취업 컨설턴트를 찾아오십시오. 옆에 친구들이 아니고요. 흥미 위주의 언어 학습을 합니다. 매일 세 문장씩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요. 파마를 했어요. 시컬 펌을 했습니다. I got my hair permed. 파마가 아니고 perm이라고 하네. 적어도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가 한국어를 영어 문장으로 바꿔서 세 문장씩 우리가 천원샵이라고 하죠. 천원샵 가면 요새 제가 지도하고 있는 건데 천원샵 가시면 2권에 500원이라고 해서 손바닥만한 책이 팝니다. 여기에 들고 다니시면 주머니에 쏙 넣으세요. 뿌띠북 꺼내셔서 그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뭘 하셔라? 엘리베이터 내려가실 때 종량제 문투 버리러 엄마가 종량제 버리고 오래요. 화요일 목요일이라고. 버리러 가실 때 그때 입 밖으로 내시는 연습. 일주일에 3문장씩 4일만 하십시오. 그럼 12문장이죠? 한 달이면은요. 한 달이면 어때요? 48문장이에요. 1년이면은요. 이게 집에서 하는 어학연수 아닙니까? 꾸준함. 그게 여러분들의 관건입니다. 눈으로 말고 입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 이미 많이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 눈으로 천재예요. 15년 동안 국정교육 교과서를 내가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취업 정보들은요. 여러분들 가실 때 해외 취업 채용 관련 취업 정보를 통해서 월드잡이라든지요. 글로벌 잡센터 기관을 통해서 해외 취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해치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취업 또한 고민 또한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국내 취업과 관련한 직무와 비롯해서 외국의 기업 그리고 제가 담고 있는 해외 취업까지 정보가 듣고 싶다고 하시면 글로벌 잡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별미식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취업 영어, 무언가 취업과는 다른 영어만 다룰 것 같았잖아요. 취업 영어를 한다는 거는요. 영문 이력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근데 영문 이력서라는 것은 국어를 영어로 바꾼 거기 때문에 영문 이력서는 실질적으로 국문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무기인 국문 이력서 말고요. 여러분들 2개의 무기 같이 소지하세요. 샷건 쏩시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하실 때 시즈탱크가 말합니다. 왜 이리 노래? 왜 이리 노래? 노래가 아니고요. Ready to roll out, 출격 준비라는 영어 표현이었어요. 이런 것들부터 먼저 흥미 위주로 언어 학습을 하시고요. 적어 놓으셨다가 입 밖으로 내보세요. 오늘 저와 별미 활동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취업 영어 별로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영어를 생활화하시고요.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한 여행은 여기서 끝이네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